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6년을 목표로 하는 여수 섬박람회 개최 기간을 8월을 전후로 31일간이나 24일간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마련한 여수 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용역사 측은 박람회 개최 시기를 비롯한 박람회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보고회에서 섬의 현실에 맞도록 현장성 있는 계획을 세워줄 것과 잇따르는 연륙 연도교 가설에 따라 섬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광양제철소에 대해 최근 청문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최종 행정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최근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 결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로 내부 잔존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지난 4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남 동부지역 학도병 183명이 섬진강 인근 화계읍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가 70명이 실종되거나 전사했습니다. 이를 화계전투라 하는데 화계전투 참전 유공자들이 정부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소녀는 백발이 성성한 84살 노인이 됐습니다. 학도병 신분으로 6.25에 참전했던 정효명 씨입니다. 벌써 6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 씨는 6.25 당시 참전했던 화계전투를 잊지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 하는 불쌍한 나라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이거예요. 밀려온 것이 한 달 만에 하동계까지 인민군이 내려왔어요. 1950년 7월 정 씨를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 183명의 학도병들은 경남 하동 화계읍 야산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화계 전투 덕에 부산으로 진격하던 북한군을 지연시켰고 인근 주민들의 피난을 도울 수 있었지만 학도병 7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계전투 유해 발굴 사업은 2007년 19회 유해를 발굴한 뒤 멈춰 있습니다. 그마저도 한 구를 제외한 9구는 화계전투 참전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도병들의 나이가 어려 후손이 없는 탓에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계전투에 참여한 학도병들의 모임은 아직까지 보훈공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학도병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병력 의무도 없어요. 15, 16, 17 이 학생들이 나가서 군대를 하면은 기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상례인데 혈서지원을 해서 갔다는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유별나게도 국가를 이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 전남 동부 보훈지청은 화계전투가 벌어진 곳이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싸웠던 지역 출신의 참전 용사들인 만큼 관련 사실을 검토해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역의 마이스 산업 종사자들이 여수를 국내 마이스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여수시와 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엑스포 컨벤션 센터와 유탑호텔에서 각계 관계자와 관련 학과 학생들을 초청해 마이스 도시로의 성장 열쇠를 찾아보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마이스 산업이란 회의의 영단어 앞글자인 M과 포상의 I, 컨벤션의 C, 전시박람회의 E 등 영문 첫자를 이용해 만들어진 조어로 각종 회의와 기업 대규모 컨벤션 등을 유치하는 산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올해 5월 전남 지역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본부는 지난달 전남 지역의 수출액이 2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 수출액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31.6% 줄었고 합성 수지도 중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21% 이상 감소했습니다.
광양시가 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6년부터 중마동 일원에서 추진해온 디자인 시범거리와 간판 교체 공사를 끝냈다며 상가 주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와 전라남도 공모 선정으로 모두 29억 원이 투입됐으며 광양시는 오늘 준공식과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곧 끝납니다. 이번 주에 용역안이 나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가는데요. 한전공대 설립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용역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정부 설립지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을 이때부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전라남도는 특별법 신설을 통한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묘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번에 하고도 또 계속 또 협의를 해야죠. 그게 뭐 한 번 협의한다고 될 상황 아니고. 여기에 적자를 이유로 한 한전 이사회 내부의 반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전이 올해 이미 6천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데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2천억 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로 떠나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을 보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 2022년 개교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순천시가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8일까지 2019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지역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겪는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시각 공연 분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양시가 휴가철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이순신대교 홍보관과 정병욱 가옥 등을 거쳐 느랭이골 리조트와 구봉산 등을 둘러보는 관광 일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야경을 둘러볼 수 있는 이색 상품이 포함돼 성과에 따라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진, 해남, 완도 등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농어촌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앞두고 주민교육 등 역량 강화 사업이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물렀던 강진읍 동성리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강진읍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가장 낙후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는 2022년까지 155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진읍 동문마을입니다. 사이제가 있는 이곳에 낙후된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심형 도시재생 사업이 집중적으로 펼쳐집니다. 강진구는 오감통에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대학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이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토의나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계획에다가 일부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해남구는 우선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했습니다. 사업 대상 구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있는 도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 주민들의 역량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전남 농어촌 지역의 개발 소재가 됐습니다. 전남 33개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농어촌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식품명인의 5분의 1 이상이 전남 지역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식품명인은 모두 77명이며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의 명인은 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명인은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매년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현지 실사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쯤 신규 명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5% 추가로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원 범위를 지난해 총 보험료의 80%에서 85%로 늘리고 유기농 인증 농가는 지난해와 같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전남의 수산식품이 이슬람권 진출의 교두보를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국 우수상품전에 참가해 말레이시아 정부 연구기관인 국립생명공학원, 국제이슬람대학교 등과 해양생물자원 기능성 소재 연구를 포함한 관련 제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산물 소비량 세계 5위 규모인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 소액금융기관과도 전남 수산식품 제품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을 두고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정부 부처의 전체 지출 한도는 올해보다 6.2% 증가했지만 농림 분야는 오히려 4% 감소한 19조 2천억 원에 그쳤다며 이는 농업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